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고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먼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오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시간은 우리가 목에 대해서 했지요.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간에 있는 목과 지지에 있는 목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갑을과 지지에 있는 인 또는 묘, 그러니까 요거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무는 먼저 우리가 삼합을 배웠지게 인묘진이 목의 계절입니다.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의 나무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묘진의 목이 태어나 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적에, 이럴 때에 목은 화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화라는 것은 왜 필요하느냐? 인묘진 목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화가 있어야만이 잎도 피고 새싹이 돋아날 수 있죠. 그러면은 또 목은 다시 계절을 타 가지고 이렇게 사오미 하왕절로, 하가 왕한 왕절로 가게 되면은, 이때는 목은 화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면은 여기에 있는 수가 필요하지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연의 어떤 이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의 이치를. 그러면은 이 목이라는 나무는 이 인묘진에서 태어나가지고, 왕할지 태어나가지고 4월, 2월에는 숲을 푸르게, 또 꽃도 많이 피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때는 꽃도 피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주지요. 주는데 다시 우리가 신유술, 이때는 우리가 거미를 해가지고 가을이라 하지요. 가을을 가게 되면은 나무는 이제는 열매를 맺은 것을 이제는 결실을 해야 된다. 그런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역시 수보다는 또 이런 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을에 모든 작물이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에 화가 없다면 그 열매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알밖에 차질 않지요. 우리가 배라는 것은 쭉지기가 많이 나오고, 또는 가을에 따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모든 것은 이 화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그런 게 일조량을 얻지 못하면은 이럴 때는 그 과일의 맛도 당뇨도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이제 봄에 자기가 태어나면은 여름에 무성하게 자기가 자라줘야 되는데, 이럴 때 수가 없다면은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이때 무성하게 활발한 거,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이 이때 이제는 열매가 마무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면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해자 축. 이제는 이거 수가 겨울이고 수의 계절로 들어서면은, 이때는 떨어진 이런 나무는 내년 봄을 기약하고 모든 것이 이제는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다스리는 그런 계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첫째, 여름에는 수가 있어야 되고, 가을에는 화가 있어야 되고, 겨울에도 화가 있어야 되고, 또
봄에도 화가 필요로 합니다. 예. 이게 없다면은 이런 어떠한 계절의 어떤 변화에 있어 가지고 목화토금수의 이는 오행이 없다면은 우리는 지탱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언제든지 보면은 이 모기 왕할찌개는 여러분들이 나무에서 그 수액을 빼가지고 이래 시중에 또 팔로 놓잖아요. 거기 끓을 때 빼지 않으면 수액은 올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우리는 목론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화론을 이제는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 이 화라는 것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오행입니다. 물론 중에 이 5 중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이지만은 또 이 화라는 것은 우리가 긴요하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화는 천간에 있는 병정과 지지에 있는 사오가 같이 합해서 화라고 보면은, 이 화는 내가 화의 임무는 만물을 생육 또는 생장 결실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화가 없으면은 만물이 태어나도 자랄 수 없고, 화가 없다면은 만물이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 화라는 것은, 이 화가 또한 중요하지요. 그러면은 이 화는 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 화가 필요하지 않는 계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더운 여름에 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더운 여름에 화가 없으면 이런 습한 지역이 썩습니다. 화의 어떤 이 건조기가 없으면은, 화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봄의 계절에는 화는 만물의 새싹을 도우는데 힘이 되고, 여름의 계절에는 만물을 생장을 시키는데 힘이 되고, 가을은 결실, 겨울은 만물이 얼어 죽지 않게끔 화로서 온도의 변화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온기를 줌으로 해서 동사가 되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진데,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한여름의 화는 화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때의 화는 온도의 변화를 이루어야만이, 수라는 화가 있어야만이 이때는 수화 기제가 되어 가지고 모든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 화가 필요하지 않는 계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더운 여름에 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더운 여름에 화가 없으면 이런 습한 지역이 썩습니다. 화의 어떤 이 건조기가 없으면은
화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봄의 계절에는 화는 만물의 새싹을 도우는데 힘이 되고, 여름의 계절에는 만물을 생장을 시키는데 힘이 되고, 가을은 결실, 겨울은 만물이 얼어 죽지 않게끔 화로서 온도의 변화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온기를 줌으로 해서 동사가 되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진데,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한여름의 화는 화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때의 화는 온도의 변화를 이루어야만이, 수라는 화가 있어야만이 이때는 수화 기제가 되어 가지고 모든 작물이 잘 자랍니다. 여름에 화가 물의 도움이 없다면은 모든 만물이 얼어 죽고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말라 죽고 마니까, 모든 만물이 말라 죽고 마니까 이때의 수의 온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화하고 수는 극의 관계를 이루어지만은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오형의 관계를 이루죠.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상생과 상극은 서로 상생으로, 상극도 서로 상극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물의 도움이 없으면 여름에는 전부 다가 삼남한상이 전부 다 말라서 죽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화는 여름에는 수가 절실히 필요하고, 화는 여름에는 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온도가 맞아줘야만이 작물이라든지 사람도 자랄 수 있다. 동식물이 다 자랄 수 있는데 온도가 맞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화는 가을에는 우리가 결실을 맺게 하지만 겨울에는 이 화는 없어서는 안 될 또 그런 임무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새싹이 튀어오를 적에는 또 화의 어떠한 그런 게 없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론을 이렇게 정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한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은 갑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다시 목론을 나눠 줄 겁니다. 지금은 어떠한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여기도 병화와 여기도 정화를 이렇게 나누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화의 어떠한 이 큰 둘레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토는 여기서 우리는 무와 기가, 또는 여기에 진술, 축, 미, 이렇게 6글자가 되죠. 자, 요 글자는, 우리 토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토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토에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의 토에서 우리는 거둬들이죠. 수확을 거둬들인다는 게. 그러면은 토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신을 많이 뜻하는데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밭에는 뭐든지 내가 파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무엇을 심으면 심은 만큼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우리는 가져오지요. 그러니 토라는 것은 또 묵묵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라는 것은 한여름에 더울 때는 수가 필요하죠. 수가. 네. 한여름에 더울 때는 수가 필요합니다. 왜? 이 사막이 되어 있는데 수가 없으면 여기서 이런 나무가 자라날 수가 없죠. 한겨울에는 화가 필요하고, 네. 화가 필요합니다. 왜? 이 땅이 동토의 땅이 깡깡 얼어있는 땅이 햇빛으로서 녹여줘야만이 땅 밑에서 모든 이런 새싹이라든지 이런 식물이 자라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무토는 흐르는 물을 가두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토는 흐르는 물을 가두지 않으면 흘러나가는 물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여러분들이 홍수가 지서 흘러나가는 물을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그 물을 가둘 수 있습니까? 토 아니면은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 아니면은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가둘 수가 있는 것이 이 토입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이라 할 적에 뭐든지 그거 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해서 나를 좀 멈추고 하고 상생을 함으로 해서 내가 좀 약한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생상극만 잘 되지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상생상극만 이루어진다면 어려울 거 없어요. 서로가 좀 마찰이 있을 적에는 한쪽 사람이 참아주고 서로 또 어려울 때는 서로 상생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법이 필요 없죠. 네.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 공부를 잘하게 되면 내가 물러설 줄도 알고 나아갈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러설 줄도 알고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통 인솔을 많이 하지요. 모사죄인 이런 사람이 꿈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들 이야기하고 뭐 저 친구를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거는 전부 다 사람이 꿈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뭐 공장을 짓는다 뭐 광산을 하겠다고 땅을 판다 다리를 뭐 또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모든 건 사람이 꿈입니다. 꿈은 그 꿈이면은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느냐? 성사. 자, 이루는데 꿈이거는 사람이 이룰 꿈이지만은 우리가 그 이루는 것은 성사 제천이다. 하늘이 이루어줍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도 막상 시작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사죄인이요 이런 사람이 꿈이 있지만은 이루는 것은 하늘이 있으니 이 말은 어째 들어보면은 내가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또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내 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오행 하나하나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또 극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사업을 해놓고 성공을 할 수 있고 내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오행이 서로가 지갈 길로 가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이런 실컷 해놓고 나는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또는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모든 그 어떠한 성고, 영세 또는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이 우리 오행에서 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집에 어저께도 찾아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그런 걸 의사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인원하지 왜 내한테 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병원에도 맞는 데가 있고 또 언제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장기 암 환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운이 나쁠 적에 수술을 하면은 수술 받아놓고 회복이 안 됩니다. 자기 운이 좋을 적에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 운이 좋을 적에 자기 몸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2운성을 배울 적에 12운성에 여러분들이 이런 장생과 또는 근록과 이런 제왕을 배웠잖아요. 몸은 40대 50대 밖에 안 돼도 내가 이런 묘에 오게 되면 죽는다는 거요. 그러나 몸은 60대 70대가 돼도 근록운이나 이런 장생운이 되면 수술을 해놓고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가지고 원래만 지나면 네 운이 좋는데 그때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을 하자. 안 그러면 몇 달 후가 운이 좋는데 그럼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몇 달 후에 그럼 회복 단계를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작은 이런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암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이 간 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역학을 봐가지고 자기의 어떤 흐름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을 되지 못하고 수술해놓고 오히려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토라는 것은 우리 인체하고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토는 또 인체로 보면 토는 우리한테는 이 피부에 해당이 됩니다. 피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토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토라는 것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집을 간부부를 갔을 적에 그 집은 자자였는데 문은 곤문입니다. 그래서 자는 수고 문은 곤이라는 것은 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토극수 하는데 좋습니까? 이래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토의 성질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토의 그 강분한 성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토라는 것이 우리가 일요일날 월, 그 다음에 수, 목, 금 마지막으로 토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전부 다를 내 없으면 너가 안 된다. 내가 밭이 죽구만. 토라는 내가 밭이 죽구만.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나 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학교에서는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학생들 또 들으면 선생님 그것은 왜 그런 강의를 합니까? 샀겠다. 자, 토가 없으면 첫째적으로 불이 타지 않습니다. 화가 타지 않는다.
땅이 없는데 그 불이 날 수가 없죠. 이제 토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하는데 마지막 토를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가 없으면 수가 물이 흐르지 못한다. 흐르지 못하지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흐를 겁니까? 네. 그 다음에는 토가 없으면은 목이 자라지 못하죠. 목이 자라지 못한다. 목이 자라지 못한다. 그 다음에 토가 없으면 금이 생금치 못한다. 금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가 없으면 금이 생금치 못한다. 이렇게 해서 하수목금 다음에 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토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이것도 오행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딱 그 배열이 순서대로 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차문화협회에 예부 강사로 가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고 나서 그 어느 분이 전화 왔는데, 선생님 왜 월화수목금토 이래 된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내가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해줬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화 온 분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줬더만 상당한 그 공감을 가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것은 우리 이 중간과 이 중간에 언제든지 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적에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마지막에는 전부 다 토에서 났다가 다시 토로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든지 여기 있는 이 책이라든지 이런 칠판이라든지 인원기라든지 이건데 모든 게 나중에는 지가 썩어 죽으면 쓸데 없어지면 이거는 전부 다 토로 가야 됩니다. 이 만물 중에 토로 돌아가지 않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운성별직에 술은 술,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축, 그 다음에 미 요래 돼 있죠. 그러면 술은 화의 고장이요, 진은 수의 고장이죠. 축은 금의 고장이요, 미는 목의 고장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미라는 글자에 다 들어가야 되고, 이 세상에 금이라는 금은 축이라는 고에 다 들어가야 되고, 이 세상에 물이라는 물은 진이라는 것을 만나면은 지가 묘지로 들어가고, 이 세상에 불이라는 불은 지가 술로 다 들어가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토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집을 간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자고 문이 곤문인데 왜 토극사인데 토극수를 해야만이 물이 흐르지요. 그냥 일반 우리 이 풍수하는 분들은 할 적에 자꾸 토극수 어떤 건강목 어떤 이 자꾸 그걸 먼저 앞세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극하는 반면에 상생하는 반면이 있고, 또 상생하는 방면에 극하는 거 있어야 되지. 모두 다가 상생한다면 그거는 되지 않죠. 모두 다가 또 극한다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상생관계를 이루어줘야 된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상생과 상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역학의 말로 팽고잡란하다고 하죠. 얽히고 설켜져 있다. 얽히고 설켜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가면서 그 어떤 그런 이제 문맥을 이해할 때가 오겠는데, 지금은 그 문맥이 생소하지만 더 조금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문맥을 이해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자, 이제는 금으로 넘어갑시다. 이 금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철도 되고 또는 이 돌도 됩니다. 막 금도 되고 또는 이 똑이나 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금이라는 것은 첫째적으로 이 금은 만물을 숙살하는 그런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살아있는 만물이라는 것은 이 목을 첫째적으로 숙살하지요. 숙살한다. 숙살이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죽인다는 게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명을 또 살상하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나에게 이로움을 가져오지만은 또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는 이런 무기라는 것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인간을 대량 살상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수없이 지금 살상을 하고 아니습니까?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만물을 숙살한다. 만물은 무슨 만물? 살아있는 만물. 화나 토나 수가 아닌 살아있는 만물을 숙살한다. 첫째,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이 목이다. 목을 우리는 숙살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무가 인묘진월에 강할직에 태어났으면 이때 나무가 가장 강할직에 태어났으면 이 나무는 서로가 가지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이 금이 나무를 잘라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촌에 가보면은 과일밭에 언제든지 가지치기를 하지요. 가지치기를 하고 또 산에라든지 이런 데 좀 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옆에 나무가 부딪히지 않게끔 잘 거꾸로 하는 것은 이 금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금은 또 그대로 두고 보면은 이 금은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자기를 극하는 화의 세력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자가용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고철 덩어리는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러면은 또 이 금이라는 것은 생성되기 전에, 금이 생성되기 전에 이 금은 화가 극을 하는 것을 이 토가 중간에서 막아주어야만이 우리는 그 땅속에서 금을 캐낼 수 있죠. 철을 캐낼 수 있죠. 이렇게 밖에 햇빛을 받고 있는 돌은 그 안에서는 금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은 우리가 모든 수는 이는 땅에 있는 돌, 안반수라 하지요. 이 돌 속으로 수맥이 흐르기 때문에 안반수라 합니다. 금이 없으면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금이 없으면. 그래서 돌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과학 보면은
첫 번째 지구에는 이 돌이 없었는데 저 어떤 천체에서 돌이 날라와가지고, 물이 없었는데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이 햇볕이 강하게 비추었을 적에 그 돌 속에서 수증기가 증발돼서 비가 되고 이렇게 물이 생겼다, 이런 어떤 그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을 여러분들이 솥 안에 엮고 불을 많이 떼보세요. 떼보면 그 돌은 축축하게 밖에 물기가 오히려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것은 술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수하지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에서 이제는 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이 수라는 것은 최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적에 술은 만물의 시초라 했습니다. 네. 만물의 시초. 우리가 수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네. 산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나무에서 만들어집니까? 이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다가 오염되면 안 되죠. 그 바다 밑에 물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바다 안에 모든 생물들이 자라죠. 거기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륙이 바다보다도, 지구가 바다보다도 비중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이지, 지구가 바다하고 바깥되어지면은 우리는 호흡이, 이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 말고 어떤 다른, 거기에 맞는 다른 생물이 또 바깥에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오염되면 안 된다, 오염되면 안 된다,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최초 우리가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을 뿐만 아니고 태어나는 살아있는 동물들이라든지 또는 식물은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자기 원 고향은 수라, 사람도 원 고향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보면 전부 다 좋아하지요. 예. 그래서 요새는 또 보면은 또 아기를 낳는데 또 물속에서 낳는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는 물에 딱 잠겨져 있습니다. 물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면 하는 사람들, 체면을 걸어보면은 제일 첫 번에는 캄캄한 세상이 온다 그거든. 캄캄한 세상이 그때 자기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물 안에 들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만물의 시초인데, 또는 우리 몸에는 이 수라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 몸을 평행을 유지를 못하죠. 수가 없으면 평행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 비근한 얘가 여러분들 오행의 색깔과 그 질병의 관계 볼 적에 여러분들이 수는 인체로서는 신장, 오장육부로서는 신장 또는 방광을 하지만 또 외부로서는 외부 기관으로서 기란 말입니다. 요 기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달팽이가 안에 들었죠. 그 기가 고장 나쁘면 사람이 어지러워서 다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수는 비단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이고 또는 식물이고 또는 우리가 바다에 떠다니는 배고, 수가 없으면 수평을 잡아주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다에 배가 다니는 그것도 배가 그냥 이렇게 떼어놔서 가는 줄 알면 그렇지 않아요. 그
배 안에 어느 방향을 수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딴 물건을 실어가지고 수평을 잡는 게 아니에요. 물을 안에 채워가지고 수평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 수라는 것은 수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수평이라는 이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이유는 뭡니까? 예, 맞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 오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물이 흐르는 이유는 높은 데서 낮은 데 흐르는지 뭐. 그건 높은 데서 낮으로 흐르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왜 그러면은 물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까? 그럼 그렇다면 산에 있는 돌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산도 높으니까 지가 낮은 데로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기가 수평을 이루기 위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은 수평을 이루기 위한 본능이 있고, 물이 고인 장소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장소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을, 어느 도시든 간에 물 없는 곳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세계의 각 큰 대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시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중에 가도 산중에 가면 이 산이 뭐 산이 다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높은 산에서 내려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산들이 이렇게 총총 이렇게 또 꽃봉오리 핀 것 모양으로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 마을에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설악산인데 올라가서 한번 그 날씨가 맑은 날 이렇게 쳐다봐 보세요. 보면은 전부 산봉우리 이어진 그 산봉우리가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나는 그 올라가서 보면은 그 산봉우리가 전부 꽃봉우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구 자체가 전부 다 연꽃이 피어 있는 이런 행국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기에 이 우리나라를 전부 다 불국토라 샀죠. 불국토. 예. 그리고 그 산들이 전부 다 잘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인물 예쁘고 머리 영리하지요. 이 우리나라 이 국민이 미국에서 얼마나 머리가 영리하냐면 미국이 하버드 대학에 지금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버드 대학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보시오. 그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할 때 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그 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런데요, 이 모여 사는 것이 전부 다 그것인데, 이 모여 사는 것도 이 물하고 어우러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산속에 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사찰 많이 가보죠. 절 가보면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절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를 여러분들 꼭 그 절에 입구에 들어가면 다리를 건너 그 절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땅하고 물을 배합을 맞춰놓은 거예요. 이걸 맞춰놨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거기에서는 만물이 소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목, 가, 토, 금, 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떠한 이 상생관계에서 이 수가 늦게 나아졌지, 이 군데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올 수도 다 있는데, 우리가 이 어떠한 이 생관계를 편리하기 위해서 막 이래 둔 겁니다. 그러나 또는 이어서
수생목도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나가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목이라는 이 목은 우리가 갑목이 갑을 뱅정할 때 갑목이 최고로 먼저 오기 때문에 이 목을 먼저 둔 거라고 보고 어떠한 편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에서 이 지구가 혼돈의 시대에 있을 적에 이 목의 어떤 의해 가지고 이 혼돈이 밝아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을 최고로 먼저 놨죠. 그 다음에 목은 화를 생해주고 화는 토를 생해주고 토는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요일을 보면은 토가 최고로 뒤에 있는 것은 만물이 토에서 태어나고 토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